유니스왑이 하루 만에 30% 폭등을 힘있게 보여준 이후에 약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열된 게 지금 좀 뭐 식었다고 표현하긴 그러지만 좀 조정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뭐 RSI 지수나 MACD 지수를 보면 지금 약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유니스왑으로 대표되는 요 지금의 뭐 저는 건강한 조정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소는 눌려있는 다른 자산 시장에 비해서 뭐 예를 들면 주식이나 부동산에 비해서 약간 눌려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폭발적인 폭등 능력을 보여준 유니스왑 등의 모든 암호화폐들이 마찬가지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죠. 이런 폭등의 에너지가 물론 조정을 거치겠지만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과연 그것에 대한 희망이 있는가라는 부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유니스왑 자체의 그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폭등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소각이었죠. 소각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약 1억 개 상당의 스왑 코인을 소각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재단에서. 그게 이제 유통량의 16%에 해당되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수료, 거래에 관련된 수수료들을 다 소각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소각 시스템을 제안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장이 반응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시는 것처럼 고래들이 막대한 작업에 해당되는 유니스왑을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이거는 이제 기관의 신뢰를 의미하는 거고, 물론 이제 이걸 매도를 한다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 분위기도 이게 매도용이 아니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런 시장에서의 고래들의 움직임 때문에 또한 영향을 받으면서 유니스왑이 하루 만에 30% 폭등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지만 이런 폭등을 보여줬던 에너지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유니스왑 그 자체 우리 재단의 어떤 뭐 소각의 문제, 락업 해제 문제 이런 거는 이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유니스왑이 가령 시장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상원에서는 지금 통과가 됐어요. 셧다운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6대4로 공화당안이 통과가 되면서 상원에서는 합의가 됐고, 이제 이번 주에 하원에서 이제 표결을 하겠죠. 아마도 지금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모두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게 통과가 안 되면 힘들거든요. 특히나 키를 쥐고 있는 공화당 입장에서도 민주당한테 대폭 양보하거나 어떤 대안이 없으면 지금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부담스럽죠. 이게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원을 통과해서 트럼프의 승인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셧다운은 종료되는 겁니다. 셧다운이 종료되면서 공교롭게도 딱 마주치는 게 연준의 QT. 예, 이게 이제 양적 긴축이죠. 그동안 3년 동안 양적 긴축을 해왔죠. 팬데믹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 다음에 연준의 재무제표 자체를 축소시키면서 돈을 옥죄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QT를 진행했었는데 지난 10월 말에 FOMC 회의에서 12월 1일 날 QT를 중단하겠다. 이미 파월이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QT가 중단되는 데고, 그러면은 12월 2일부터는 어떻습니까? QE가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양적 완화가 되면서 연준의 재무제표 자체가 확대되면서 이제 뿌려지겠죠. 여러 가지 형태로 시중 은행을 통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이 QE 양적 완화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상반기에는 채무한도 때문에 채권을 발행 못했었어요. 재무부가. 그런데 이거를 이제 7월 달에 BBB법, 예, The Big Beautiful Bill Act. 그래서 이게 이제 감세 법안인데 여기서 채무 한도를 한 6조 달러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7월부터 재무부가 단기 채권 위주에서 채권을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발행을 하면 어때요? 이게 은행을 통해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재무부가 다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약 1.2조 달러라고 하는, 예, 조 원이 아닙니다. 1.2조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지금 재무부 TGA 일반 지갑 계좌에 지금 묶여 있어요. 이게 원래는 시중에 돌아가야 되는데 흡수만 한 채로 셧다운이 오면서 이게 멈춰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얼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셧다운이 되면 1.2조 달러에 달하는 이 어마무시한 규모의 엄청나게 큰 규모의 돈이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또 연준 또한 공급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불장이 온다는 거죠. 시장 자체가. 게다가 이제 유니스왑은 이미 제한을 한양태긴 하지만 요 소각에 관련된 시스템이 이제 딱 결정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장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큰 폭발력을 갖는 그런 에너지가 창출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
뭐 이제 12월, 내년 1월, 2월 과정 중에서 엄청난 폭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의 조정장에 흔들려서 던진다거나 매도한다거나 이러지 마시고 최소한 홀드하십시오. 쥐고 계세요. 절대 던지지 마시고, 그다음에 좀 여유가 있다면 혹시 조정장 눌리는 조정장이 나타나고 가격이 일부 좀 내려간다면 요때를 대비해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다. 근데 중요한 건 최소한 들고 계시라. 곧 12월, 1월, 2월 이때 엄청난 유니스왑의 가격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 감안을 하시면서 이제 유니스왑 재단이 아주 잘하는 거죠. 이런 소각 시스템에 관련된 걸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물론 시장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폐의 어떤 기술력, 블록체인의 기술력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재단의 정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재단에 관련된 얘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